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김원장입니다. 혹시 살을 빼려고 굶어버려야겠다, 단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막 결사 단식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끼니를 몇 번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끼니 걸은 김에 살을 한번 빼볼까? 하고 이틀 정도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식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근육은 또 이상하게 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을 빼야지 하면서 악에 받쳐서 하면 사실 이상하게 더 안 빠져요. 많이 굶고 더 많이 움직여서 고통스럽게 살 뺀다는 생각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물론 식단, 운동 다 좋죠. 식단이 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식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현미밥, 백미 둘 중에 다이어트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과자, 두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살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금 두 질문에 답변이 바로바로 되셨다면요, 사실 다이어트는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는 다이어트 먹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당장 몇 킬로 정도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따라만 해주신다면 그 숨은 몇 킬로 빠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식습관은 바로 혈당을 관리하는 식습관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높아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요,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에요. 따라서 이 인슐린이 자주 나오거나 많이 나오게 되면 더 급격하게 살이 많이 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슐린을 살살 천천히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가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달콤한 음식일수록 살이 더 찔까요? 단 음식들은 흡수가 빠른 나머지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에 의해서 급격하게 떨어진 혈당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엇을 먹게 될까요? 다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당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혈당 그래프입니다. 서서히 오르죠, 혈당이. 그리고 높게 오르지 않고 낮게 오릅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어야 체지방이 빠지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만드는 게 모든 다이어트 방법의 목표예요. 비정제 탄수화물을 드셔라,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라 하는 모든 다이어트 하는 팁들이요, 바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혈당이 만능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케이크가 혈당을 많이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올리겠죠. 뭔가 사실 케이크 하면 케이크보다 다이어트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혈당도 급격하게 올리고 살도 엄청나게 찌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로 한번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엄청난 케이크가 주는 위압감에 비해서는 혈당을 엄청나게 크게 올리진 않습니다. 가장 케이크보다도 더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건 라면 플러스 김밥 같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조합이에요. 왜 그럴까요? 케이크는 생각보다 우리가 한번 먹게 되면 엄청나게 먹진 않죠. 라면 김밥은 먹게 되면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음식이든 간에 당연히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은 더 오르고 살은 더 찐다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효율성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혈당을 덜 올리게 먹게 되면 당연히 먹은 거에 비해서는 살이 덜 찌게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혈당을 비교적 덜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습관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거꾸로 반대 순서로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식 밥을 먹게 되면요, 보통 밥 한 숟가락 뜨고 반찬 어딨지 하면서 찾으면서 첫 번째 반찬을 먹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있는 반찬들한테 먼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 바로 뜨기 전에요, 나물이나 고기 반찬들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꼭꼭 씹어 먼저 드신 후에 그 다음에 식사 중간부터 밥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식 반찬들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포만감을 좀 지속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당을 서서히 올리니까요,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스파이크도 방지가 되면서 지방 쌓이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찬을 많이 먹고 시작했는데 밥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반찬 많이 드시는 만큼 밥 양은 당연히 줄여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양을 드실 때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식후 30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건데요, 공복 유산소 다들 들어보셨죠? 공복 유산소 하면 혈당이 낮아질까요? 당연히 공복 유산소를 할 때는 혈당이 낮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공복유산소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점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식후 30분이 아주 무척 중요한 골든타임이에요. 이 식사 후에 30분 동안 무리한 운동보다는 밖에 나가서 산책, 즉 걸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근육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운동하게 되면 일상생활 중에서는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앉아있게 되고 누워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강도로 잠깐 운동하고 하루 내내 조금 쉬는 것보다는요, 식후에 단지 20분, 30분이라도 좀 걷는 습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살 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후에 나가서 걷기가 쉽던가요? 나가서 걷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좀 이상하게 식후에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식후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간식을 항상 챙기고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지방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적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가 되고 그리고 당분이 높은 그런 탄수화물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당분이 적은 무가당 땅콩버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밥, 빵, 면 이 세 가지를 줄여보자고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줄이지 못하시겠다 하면 빵 같은 거 드실 때 이런 무가당 땅콩버터 같은 거 같이 곁들여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추천으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있으니까요, 꼭 함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간식을 항상 챙겨 다니셔야 돼요. 간식 그거 다이어트의 최악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악 맞죠. 근데 그냥 간식이 아니라 비정제 탄수화물로 된 일반적인 간식이 다이어트의 최악입니다. 흔히들 간식으로 생각하는 빵류, 면류 이런 것들 인슐린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유발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허기가 질 수 있죠. 그때 만약에 평상시에 간식을 들고 다니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비정제 탄수화물로 된 건강하지 않은 간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으로 이 허기짐을 넘길 수 있다면 살이 덜 찔 수 있게 될 텐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견과류하고 두유입니다. 이것들을 항상 가방에 챙기고 다니시면서 허기짐을 탄수화물 없이 넘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느끼는 게 후반영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지금 당장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역도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서 너무 멋있다 하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한 마음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 한 번 할 때 5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열심히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못 들길래 나는 소질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며칠 쉬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쉬다가 다시 체육관 나가서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참고 억지로 나갔던 건데 참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당장 결과 안 나온다고 저처럼 속상해하기보다는요,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후반영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살이 빠지니까요,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막 살을 빼야 돼 라고 매달리시기보다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살이 빠지는 식습관은 혈당을 좀 관리해주는 식습관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식사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후 20분, 30분간은 최소한 산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을 항상 챙기고 다니시는데요. 간식으로는 견과류하고 두유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탄수화물이 들어간 간식을 섭취하게 되더라도 땅콩버터나 그릭 요거트 같은 제품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대로 혈당 관리를 하신다면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습관대로 바꾸셨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으신다면 기초대사량이 조금 감소한 상태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다이어트 한약에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쉽게 고비를 넘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